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테슬라는 지금 3일 연속으로 하락하여 고점 대비해서 6%가량 조정이 나온 상태인데요. 가장 먼저 어떠한 이유로 테슬라가 조정을 받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세한 이유와 앞으로 테슬라는 어떤 전망을 바라보고 있는지 등은 오늘 제가 업데이트 드린 테슬라 데일리 업데이트 다가온다에서 자세히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트럼프의 승률과 테슬라 주가와의 상관관계로 주황색이 테슬라 주가이고요. 파란색이 트럼프의 대선 승률인데 두 개의 지표가 동일한 상관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까지만 해도 트럼프의 승률이 여기 이렇게 62%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테슬라의 실적이 또 잘 나오면서 함께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10월 31일 오늘 기준으로 이렇게 트럼프의 승률이 다시 62%에서 57%로 소폭 하락하였고 트럼프의 진영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역시 그것에 맞춰서 3일에 걸쳐서 소폭 하락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을 하든 하락하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관관계가 올바르게 계속 유지되고 있냐는 부분인데요. 그 이유는 결국 미국 대선은 11월 5일로 이제 며칠 남지 않았고 만약 이 상관관계가 테슬라의 주가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계속 유효하다면 대선에 있어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트럼프의 당선율은 11월 5일 100%로 수렴함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 또한 마찬가지로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나의 포지션을 어느 쪽에다가 베팅하는 것은 사실 안전한 투자 방법은 아닌데 그래도 적어도 지금 현재 트럼프의 당선율은 50%보다 높은 57%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라도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을 경우 테슬라는 반대 방향으로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어디까지나 투자하는 수량은 자신의 그릇만큼 리스크 관리를 잘 하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테슬라의 상승에 더 높은 확률을 바라보고 실적 전부터 꾸준히 투자를 해오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선도 대선이지만 무엇보다도 사실 펀더멘탈적으로 테슬라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제 공유드렸던 것처럼 테슬라의 밸런시트는 부채 5빌리언 달러에 현금 33.65 빌리언 달러로 엔비디아보다 더 건전한 밸런시트를 갖고 있고 또 이번 실적을 시작으로 테슬라의 매출액과 어닝 퍼 쉐어의 성장률은 빠른 속도로 턴어라운드를 앞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2년 4분기를 시작으로 테슬라의 매출액과 어닝 퍼 쉐어의 성장률은 꾸준히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줘 왔었고요. 실제로 이렇게 좋지 않은 성장률에 의해서 테슬라 주가 또한 장기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23년 빅테크가 대부분 상승했을 때에도 테슬라의 주가만큼은 부진했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24년 1분기에 어닝 퍼 쉐어와 매출액 성장률은 이렇게 각각 바닥을 갱신하였고요. 24년 2분기를 시작으로 성장률은 회복한 듯 싶더니 24년 3분기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닝 퍼 쉐어의 성장률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갱신하면서 이렇게 매출액과 어닝 퍼 쉐어의 성장률이 둘 다 플러스가 되었고 24년 4분기에는 성장률이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25년 1분기 테슬라의 어닝 퍼 쉐어 성장률은 61% 그리고 매출액 성장률은 23%의 전망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실 대선은 단기간 촉매제일 뿐이지 사실 주가가 점진적으로 꾸준히 상승을 이어나가려면 결국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비록 지금은 대선이 눈앞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는 트럼프의 승률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기는 하나 테슬라의 실적 성장률은 지금 턴어라운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성장률들은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값인 만큼 애널리스트 한 명 한 명이 여기 이렇게 forwar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동이 되기 마련이고요. 데이터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이 포착이 된다면 하루에 제가 2번씩 테슬라의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매번 공유드리고 있는 만큼 놓치는 부분은 없으실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트럼프의 당선율과 테슬라의 주가의 상관관계 그리고 테슬라의 성장률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이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옵션 현황을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오전 기준으로 잡혀있는 콜 갬마와 풋 갬마의 현황으로 여기 262.5달러의 위치에
상당히 많은 콜옵션들이 벽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3,549여 개인데요. 주가가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여기 262.5달러에 잡혀있는 무수히 많은 콜 게마가 수익 실현을 함으로써 주가를 다시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바람에 주가가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상승에 실패하면은 다시 여기 이쪽으로 하락을 하게 되는데, 또 한편으로 테슬라가 시원하게 아래로 빠지지 않는 이유는 여기 반대쪽으로 250달러에서 260달러까지는 또 풀옵션들이 촘촘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풀옵션이 계속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이러한 콜 게마와 풋 게마의 만기일은 아까 제가 실수로 8일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11월 1일이고요. 금요일인 11월 1일 이후부터는 이러한 포지션들이 다 사라지고 다시 11월 8일 다음 주 금요일 만기일로 포지션이 새로 잡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하려면 다음 주에 포지션 또한 알아두면 좋은데요. 오늘이 목요일인 만큼 세력들은 이미 다음 주 금요일인 11월 8일을 앞두고 미리 포지셔닝이 잡혔는데, 11월 5일이 대선인 만큼 대선 결과를 예상해서 테슬라의 주가가 어디까지 갈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포지셔닝을 해놓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한 선행 분석은 제가 멤버십분들 상으로 남겨놓았으니 여기 다가온다의 포스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테슬라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이제는 매크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나스닥의 경우는 라이징 웨지 패턴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웨이브로 이렇게 A, B, C, D, E까지 전부 다 완성이 된 상태로, 사실 갈 만큼 이미 간 상태로 언제 조정이 나와도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국채금리의 모습을 보시면은 벌써 4.28%까지 올라갔고요. 그와 동시에 달러까지 매우 높게 반등한 상태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온데간듯 사라졌고 다시 인플레이션의 컴백을 방불케 합니다. 이것은 10년 국채금리와 나스닥의 상관관계로 일반적으로 10년 국채금리와 달러가 함께 오른다는 것은 금융 컨디션에 있어서 완화가 아니라 긴축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바로 그런 이유에서 두 개의 지표가 이렇게 서로 반대 상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여기 잘 보시면은 이 파란 색깔이 바로 10년 국채금리인데, 여기 10년 국채금리가 4.3% 영역 이상까지 올라갈 때마다 나스닥을 포함해서 S&P 500 등의 증시가 크게 하락했다는 것을 봤을 때 이 4.3%는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구간인 것입니다. 지금 10년 국채금리는 여기 4.28%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10년 국채금리가 가리키는 RSI는 이미 70인 만큼 다시 약간의 조정이 찾아올 수는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오늘 예정되어 있는 매크로 지표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저는 조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면 적어도 4.3% 이상이 뚫렸을 경우에는 과거를 기준으로 꽤나 큰 조정이 뒤따랐고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에서의 실적이 사실 나쁘지는 않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는 애저의 성장률이라던가 메타의 경우 25년 캐펙스가 너무 높다는 등의 이유만으로도 주가가 빠지고 있고, SMCI는 감사 거절을 해서 대폭락하는 등 이미 증시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수라던가 혹은 고평가를 받고 있는 반도체를 대상으로는 보수적으로 바라볼 것 같고요. 계속 저평가 기업을 대상으로만 투자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럼 어떤 저평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해야 하냐 등에 대한 질문이 뒤따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저평가라고 바라보고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는 종목은 제가 너무 많이 팔로우업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드려서 제 멤버십 분들이라면 잘 알고 있을 것인데, 이 기업은 3년에 걸쳐서 무려 80% 하락했던 기업으로 모든 악재가 이미 선반영이 되었고요. 악재 원인이 다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턴어라운드를 정말 좋아하는데 악재가 사라지면서 24년 실적은 턴어라운드 해가 되면서 24년 3분기의 어닝퍼셔의 성장률은 이렇게 165%, 4분기는 571%, 25년 1분기는 948%가 기대되는 등 매우 큰 턴어라운드가 기대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25년 6월 21일 만기일로 옵션 세력들이 매우 크게 포지셔닝을 잡아놓은 등 여전히 상승할 확률이 매우 높은 기업입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기술적으로 이렇게 10월 28일 불 플래그 패턴이라는 아주 좋은 패턴이 떠서 바로 리마인드를 드리면서 저 또한 추가 매수를 했고요. 어제 많은 기업들이 하락했지만 모든 악재가 선반영을 받아서 그런지 크게 상관없이 불 플래그 패턴이 나오면서
계속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너무 크게 하락을 했는지라 상승함에 있어서 큰 저항선들이 없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투자를 예상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테슬라와 매크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이러한 저평가 기업들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알아봤는데요. 안정적으로 투자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꾸준히 서포트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리서치를 하는데 1년에 4천만원 넘는 비용을 지불하고 거기다가 추가로 옵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는 등 개인적으로 더 좋은 자료들을 공유드리기 위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만큼 제 서비스에 대한 홍보는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의 분석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